광고비를 157만원 집행해서 1952만원 이렇게 해서 엄청 그 광고 효율이 좋았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광고 효율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광고비를 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광고를 많이 쓴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어서 여러분들 키워드 광고를 잘 돌리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필자생입니다. 오늘은 키워드 검색 광고 종결합니다를 주제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광고를 집행하면서 광고 효율이 1000% 넘게 지금까지 광고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1000%가 넘을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광고 채널마다 광고 효율이 다를 수밖에 없는 로직이 존재하는데요. 그 로직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키워드 광고를 돌렸을 때 효율이 가장 좋을 수 있는 채널은 사실 답이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마켓이 가장 효율이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11번가, 그 다음에 옥션, 그 다음에 네이버, 그 다음에 쿠팡.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와는 조금 다르게 실제로 광고 효율이 좋은 채널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지마켓 11번가 옥션이 네이버랑 쿠팡이랑 비교해서 광고 효율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마켓 11번가 옥션은 상위 노출을 오로지 키워드 광고비를 얼마나 썼는가에 따라서 배치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랑 쿠팡은 키워드 광고비를 전혀 안 써도 가장 판매를 잘하고 있는 판매자를 1페이지에 노출을 해주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키워드 광고를 건 사람의 힘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지마켓이나 옥션 11번가 같은 경우는 키워드 광고를 쓴 사람들만 상위에 노출을 시켜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 광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키워드 광고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지마켓에 물티슈를 검색한 화면을 띄워놨는데요. 한번 보시면 물티슈를 검색했을 때 여기 상단에 파워 상품이라고 나오죠. 파워 상품 나오고 먼저 둘러보세요라고 나오는데 오른쪽에 잘 보시면 상품 등록 광고라고 적혀 있어요. 이 메인 슬롯 2가지 다 광고 슬롯이고요. 쭉 더 내려가서 그 밑에 있는 슬롯들까지도 광고 슬롯입니다. 지마켓에서 물건을 판매를 하는데 광고를 안 건다고 하면 사실은 판매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지마켓에서 판매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광고 세팅을 하셔야 되고요. 다른 채널을 제가 비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상단에 2가지 여기 광고라고 이제 뜨게 되고요. 이 밑에 6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광고랑 전혀 관련 없이 실제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이 상단에 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면 지마켓은 결국에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는 계속 광고를 이제 집행하시는 분들만 물건 잘 팔 수 있다고 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를 쓰는 대신에 여기 안에서 어떻게 보면 물건을 더 싸게 팔거나 하는 초이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광고비 예산을 가지고 물건을 더 싸게 파시는 판매자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광고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광고를 안 하시는 분들과 비교해서 좀 불리한 싸움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마켓은 광고비를 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광고를 많이 쓴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를 안 써도 가격을 싸게 올리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과 광고로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광고를 거신 분들은 약간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쿠팡을 그 다음으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맨 왼쪽 칸 같은 경우에는 광고 슬롯이고요. 그 다음에 1, 2, 3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가 아닌 가장 잘 판매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전 예약이라고 해갖고 곧 출시 임박인 상품들을 이제 상단에 띄워주고 있어요. 물론 밑에도 광고 슬롯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광고를 그렇게까지 밀어주는 느낌이 아니죠. 그래서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쿠팡 같은 경우에도 광고 효율이 지마켓 옥션 11번가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예시를 한번 또 보여드리면서 네이버가 광고 효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지마켓 11번가 옥션의 경우는 판매자와 굉장히 친화적인 광고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되게 틈새 키워드를 잘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키워드 광고를 걸고 싶다고 하면 얼마든지 걸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키워드를 일일이 찾아서 등록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네이버에서 알아서 그 상품을 판매하기 좋은 키워드를 매칭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제외 키워드라는 게 있어가고요. 네이버에서 찾아준 키워드 중에서 이거는 나랑 별로 안 맞는 키워드라고 이제 제외 키워드에 추가하면 그 키워드에만 광고를 안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제외 키워드 기능을 제외하고는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직접 세팅하는 것은 안 되게 네이버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광고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 버튼으로 쉽게 광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판매자들이 기본적으로 광고를 되게 쉽게 걸 수 있어요. 광고에 진입 장벽이 없기 때문에 광고비 경쟁이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키워드를 열심히 찾는 걸로 광고를 경쟁하기보다 내가 클릭당 단가를 얼마만큼을 쓰는지에 따라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치열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광고를 거시는 분들끼리는 광고 효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어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단점 때문에 쿠팡 광고율이 가장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시면 쿠팡에서 사실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네 광고를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만 띄워주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을 살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모든 페이지에 노출을 해주겠다라고 보시면 상품 광고 노출 위치라고 해서 처음에 광고를 걸 때부터 경고하고 있습니다. 좋게 얘기된 것처럼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경고한 거예요. 그래서 노출 지면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입찰 결과에 따라 노출 지면이 결정됩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쿠팡에 광고를 걸면 내가 원하는 지면만 절대 선택할 수 없고요. 쿠팡이 원하는 그냥 모든 곳에 내 광고를 띄워야만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쿠팡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광고를 많이 띄우면 자기네 입장에서 매출이 느니까 좋겠지만 판매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치면은 내가 이 물건을 팔만한 키워드로 내가 이제 검색을 했을 때만 내 상품 광고가 뜨는 게 아니라 장바구니에서도 갑자기 뜨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꼭 살 생각이 없어도 막 눌러보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비 누수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광고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광고 효율이 날려면 내가 로켓 배송 배지나 네트 배송 배지를 달고 있을 경우에는 광고 효율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쿠팡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배송에 상당히 예민한 편입니다. 그래서 무료 배송을 여러분들이 세팅해놨다면 쿠팡에서 광고를 걸 때 비교적 이제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무료 배송 세팅이 안 돼 있거나 로켓 크로스 로켓 배송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광고 효율이 더더욱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마켓 옵션 11번가는 정확하게 광고 지면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내가 설정할 수 있는 데에 비해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광고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곳들의 마구잡이로 뿌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고 효율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해 드리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판매자 친화적인 키워드 광고 정책을 가진 채널일수록 키워드 광고 효율이 좋으며 그 순서는 조금씩 판매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지마켓 11번가 옥션, 네이버, 쿠팡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마켓 11번가 옥션을 그 순서대로 하는 것은 실제로 좀 잘 활성화되어 있는 채널들에 가까워요. 실제로는 11번가 옥션 대비해서 조금 더 구매자들 편의성에 맞춰서 잘 효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개의 광고 시스템이 비슷하지만 그래도 지마켓 쪽이 조금 더 효율이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옥션 같은 경우가 요즘 트래픽이 많이 떨어져서 11번가에 비해서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채널들 중에서 기본적으로는 리뷰가 얼마만큼 그 사이트에 잘 걸려 있는지도 여러분들 광고 효율을 많이 결정을 합니다. 리뷰 같은 경우가 좋게 잘 남겨져 있을 수 있도록 고객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지만 사실 될 수 있고요. 아무리 광고를 많이 한다고 한들 여러분 상품의 리뷰가 다 안 좋게 이제 막 악플이 달려 있으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네이버랑 쿠팡 같은 경우에는 리뷰에 더더욱 예민한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리뷰 관리는 기본적으로 잘 신경을 쓰면서 광고를 덧붙인다고 생각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광고 효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어서 여러분들 키워드 광고를 잘 돌리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200%까지도 이제 광고 효율이 나왔고요. 1200%라는 건 광고비를 157만원 집행해서 1952만원 이렇게 해서 엄청 그 광고 효율이 좋았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높은 전환율을 만들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전환율 자체가 CBR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고객이 클릭을 했을 때 그 고객이 구매할 그 확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조금 지나치게 높게 나와서 80%는 좀 비현실적으로 나오긴 했는데요. 평균적으로는 보시면 한 30-40% 정도 수준에 가깝고요. 내 페이지로 들어와서 고객들이 한 30-40% 정도는 구매를 했다는 뜻입니다. 엄청 높은 편이고요. 근데 그렇게 전환율이 높은 이유 자체는 심플합니다. 제가 높은 전환율을 만들기 위해서 초적합 키워드를 위주로 사용을 했어요. 제가 일본 후우링이라는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검색을 했을 때 제가 지금 팔고 있는 제품들과 되게 유사한 상품들이 지금 상위에 뜨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정확하게 잘 매칭을 시켰다는 뜻이에요. 위쪽에 지금 광고라고 떠져 있는 쪽 보시면 이거는 밑에 있는 스타일이랑 좀 다르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광고가 들어가긴 했지만 실제로는 광고 전환율이 많이 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본 후링을 검색했을 때 구매를 가장 많이 하는 스타일은 이 광고 슬롯 쪽이 아닌 자연 노출 쪽에서 상위 노출되고 있는 상품들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시 검색을 해볼게요. 현관적으로 검색을 해보게 되니까 아까 후링으로 검색했을 때랑 굉장히 다른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내가 만약에 이런 현관종 디자인을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난 현관종 키워드는 초적합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디자인을 팔고 있는데 일본 후링이라는 키워드를 걸고 판매를 하신다고 치면 사실은 조금 광고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광고를 진행하고 계신 겁니다. 홍경종을 치니까 아까 제가 팔려고 했던 제품이랑 비슷한 게 이렇게 상위위에서 좀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그럼 제 생각에 현관종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 일본 후링을 광고를 거는 게 별로 좋지 않겠지만 풍경종을 검색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의 디자인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 현관종이라는 키워드는 잡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풍경종이라는 키워드는 잡고 판매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가장 많이 구매하는 디자인에 가까운 제품만 광고를 걸라는 뜻이에요. 마구잡이로 사실 광고 키워드를 아무거나 걸지 말고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의 그런 취향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키워드 광고를 거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네이버는 사실은 그 광고가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네이버를 예시로 들었지만 내가 지마켓 11번가 옥션에서 판매를 하신다고 할 때 이 풍경종이라는 키워드를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낮은 클릭당 광고비를 세팅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클릭당 비용 PPC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CPC라고 하고요. 코스트 퍼 클릭이라고 해서 한 번 클릭당
여러분들이 광고비를 얼마나 쓸 건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번 클릭에 광고비를 500원 쓸 수도 있고 한 번 클릭에 100원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500원을 쓰게 된다라고 치면 기본적으로 광고비가 한 5배 정도 더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만큼 상단 노출이 되기 때문에 판매율이 좀 더 높아져서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클릭당 비용을 계속해서 높이는 방식을 쓰시게 되면 결국에는 치킨 게임을 하게 되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평균 노출 순위가 12위 정도로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클릭당 비용을 상당히 그렇게까지 높게끔 세팅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낮게 하고 있고요. 제가 클릭당 광고비 세팅을 몇 원을 해놨는지는 오프라인, 온라인 수강생분들한테만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고 있지 못하지만 낮은 클릭당 광고비를 기본적으로 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설명드린 것처럼 한 12위권 정도에만 노출이 돼 있어도 물론 이거는 지마켓 옥션 11번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노출 순위가 생각보다 미치어도 구매를 할 고객들은 충분히 구매를 하거든요. 특히 지마켓 옥션 11번가에 이상한 상품 광고를 걸어놓은 케이스가 많아요.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지마켓에 제가 후링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후링으로 검색해봤을 때 이런 디자인은 소비자들이 많이 살 수 있는 디자인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사실 일반적인 후링으로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광고를 걸었을 때 광고율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조금 더 밑에 광고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친구들밖에 광고를 안 걸었다고 치면 제가 광고 효율이 날 수 있겠죠. 풍경종을 쳐봤는데요. 풍경종을 치니까 실제로 제가 지금 팔고 있는 디자인이 아닌 상품들이 다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상품이 이렇게 한 10번째쯤에 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상품들을 소비자들이 다 보고 이건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아니야 쭉쭉쭉 내려가다가 내 상품을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들이 키워드 광고를 쓰면 다 돈이잖아요. 근데 키워드 광고비 없이 키워드 광고를 쓴 것과 어떤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연관 키워드를 상품 태그와 상품명에 최대한 잘 넣어서 등록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키워드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할게요. 첫 번째는 초적합 키워드가 있고요. 적합 키워드가 있고 연관 키워드가 있습니다. 연관 키워드는 내 상품을 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그 키워드고요. 적합 키워드는 살 가능성이 높은 이제 키워드고 그 다음에 초적합 키워드는 내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 키워드를 얘기합니다. 초적합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클릭당 비용을 좀 더 써도 된다. 그래도 충분히 광고 효율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적합 키워드는 아니어도 이렇게 검색했을 때 내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를 쓰시는 경우에도 최대한 많이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낮은 광고비로 해갖고 노출량을 늘려라 라는 이제 답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내 상품을 살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어중간한 애매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광고를 진행해버리게 되면 사실 광고비 누수가 너무 많아져요. 애매한 연관 키워드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광고비를 쓴다기보다 상품 태그랑 상품명에다가 넣으면 그래도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다가 이제 넣어서 광고비를 내지 않고도 광고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쓰시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광고 진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부분은 첫 번째로는 광고 채널별 로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로직에 맞춰서 광고 효율이 높은 채널에 집중을 해라 라는 첫 번째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해서 어떻게 보면 광고 효율이 떨어지는 채널은 광고보다는 사실은 판매가를 저렴하게 세팅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마케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광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키워드 광고 마케팅 필승 전략 세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초적합 키워드에 적절한 광고비를 비ring해라. 두 번째로 적합 키워드를 최대한 많이 찾아 낮은 광고비로 노출량을 늘려라. 세 번째, 연관 키워드를 상품 태그와 상품명에 최대한 잘 넣어서 상품 등록해라라는 여러분께 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기 정도만 갖고 계시면 앞으로 키워드 광고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손해보는 일은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상품이 별로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광고 방법을 갖고 계셔도 키워드 광고 효율이 날 수가 없어요,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상품이 정말 좋은 상품이면 키워드 광고 기법이 좀 약해도 충분히 효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키워드 광고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걸로 여러분들한테 거의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익히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전 집중할 만한 건 차라리 상품 소싱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더 좋은 상품을 소싱하는 데 집중을 하시면 결국에 키워드 광고 효율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온라인 셀러 꿀팁들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자생이었습니다.